안녕하십니까. 제7주차 무역신문지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그 흐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일부러 그 표를 그려가면서 해본 것은 여러분들하고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머릿속에 꼭 외우고 있어야 실무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무가 다른 점은 그러한 흐름도를 머리에 꼭 외우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많은 참고와 또 실전으로 많은 그 활동력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 로컬 LC죠. 그 로컬 신용장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었어요. 사실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수출을 하시는 기업,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내국 신용장을 발행해서 어떤 자금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무역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압박에서 좀 벗어나면 어떻겠느냐 아니 어떻겠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야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이 일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이고요. 내국 신용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국 신용장은 우리가 이제 로컬 LC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로컬 LC라고 하는 것은 내국 신용장이라는 제도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국 신용장은 그 무역업체가 국내에서 수출용 어떤 완제품을 구매해서 직수출하거나 또는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가 있겠죠, 그죠? 원자재를 구매해서 후가공 또는 제조, 가공 후에 다시 직수출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국내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체의 의뢰에 따라서 외국한 은행이 국내 그 완제품 또는 그 원자재 공급업체를 수혜자, 받는 사람으로 해서 개설하는 지급보증서다. 좀 말이 좀 복잡하죠. 자, 제가 그렇다면 그 끝에 우리가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받았을 때 그 부분만 흐름도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수출국 은행이에요. 그 수출국 은행인데 우리가 여기서 수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파트는 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출국 은행에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입은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어떤 걸 매입한다 그래요? 이거 내국은행이라고 그러죠. 매입은행. 다시 말하면 LC가 이쪽에서 우리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LC 통지를 해줍니다, 그죠? 요까지는 그 흐름도에서 요 구성만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출국 은행에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줘요? 수출국에다 하죠, 그죠? 수출국에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국이 아니라 수출기업, 수출국이 아니라 수출회사죠. 수출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줍니다. 연락을 해주면 이 수출회사에서 여기다가 LC 내도 통지예요. 내도 통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쭉 해오던 거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LC 내도 통지를 하고
이 수출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의 원자재, 자 여기 이쪽에 좀 넓은 데다 제가 쓰겠습니다. 원자재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 원자재를 파는 회사는 여기 A라는 회사예요. A사예요. 그렇다면 이 원자재를 원자재를 우리가 수출회사에서 사서 여기서 제품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제조를 하든가. 그렇다면 원자재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이 수출하는 회사가 현금이 부족하거나 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에 도달하는 걸 우리가 요거를 마스터 LC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스터 LC인데 이 마스터 L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다가 다시 신용장 개설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하듯이 여기서 우리가 신용장 개설을 하듯이. 왜냐하면 원자재를 가져오려면 뭘 줘야 돼요? 원자재 대금을 줘야 되죠. 그죠? 원자재 대금을 줘야 돼요. 그럼 이 원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원자재를 납품을 하고 이렇게 납품을 하고 일주일 있다 돈을 줄지 약속은 했지만 돈을 못 받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뭘 원해요? 뭔가 개런티 해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요 로컬 LC도 하나의 국가로 보고서 LC를 개설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원자재 대금을 이 사람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수출하는 회사는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냥 뭐만 알고 있죠? LC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선박회사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선적을 해야죠. 선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를 그려서 여기다가 이제 선적을 해야 된다. 제품을. 이게 제품을 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을 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서 뭘 받아요? 비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비해를 가지고 여기에 가서 화농하고 뭐 기타 소리 패킹리스트 뭐 이런 것 송장 같은 걸로 해서 돈을 받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 물건이 못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자, 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요 상황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원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원자재 가격은 여기서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마스터 LC를 가지고 수출회사에서 마스터 LC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아요. 여기도 LC를 열어줘요. 이렇게. 여기서 신용장, 이걸 내국 신용장이라고 그래요. 내국 신용장.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개런티 하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도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도 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요 신용장을 믿고 요 신용장을 누가 개런티 하는 거예요? 물론 꼭 이 수출국 은행에다가 매입은행에다가 꼭 하지는 않아요. 요 다른 은행에다 할 수 있어요. 외국한 은행에다가. 외국한 은행. 외국 은행이 아니라 외국한을 취급하고 있는 그 은행에다가, 외국한 은행에다가 마스터 LC를 가지고 이렇게 LC를 열 수가 있어요. LC 내도 통지를 해준 매입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어차피 외국한 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물건이 다 원자재를 이쪽에 공급이 되면 어때요? 이 공급된 내용의 화한 어음을 가지고 여기서도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고를 해요. 자,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여기서 돈을 지급하는 그러한 요 내부 시스템을 우리가
내국 신용장이다. 로컬LC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내국 신용장은 물품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원자재를 취급하고 있는 A라는 회사.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있는 이 수출해서 이 원자재가 필요한 회사와의 요 관계가 물품 대금 지급을 보증을 하는 거죠. 누가? 수출은행, 외국한 은행에서요. 그래서 무역금융융자대상 증빙으로서 이걸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제조 및 그 가공에 소요되는 요 소요자금, 이 소요자금, 생산자금과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을 융자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국 신용장의 거래 절차는요. 지금 저희가 우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선 국내 수출업체가, 여기 수출업체죠. 1번.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회사예요. 원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원신용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스터 LC라고 해요. 그럼 원신용장 마스터 LC를 근거로서 거래은행에다 내국 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해요. 그렇죠? 내국 신용장 발행을 신청합니다. 어디 회사? 어디 은행?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이면 돼요. 그리고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신청서 외에도 공급자 발행 물품 매도 확약서라는 게 있어요. 뭐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공급자 발행 물품 매도 확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출 신용장 등 그 융자 대상 증빙, 그러니까 기타 이제 뭐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로컬LC를 받은 요 내국 신용장을 발행을 받은 업체가 이것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을 하죠. 이쪽으로. 그죠? 물품을 공급을 하고 은행에 로컬LC 어원 매입을 요구하면 돼요. 이쪽에다가 청구하는데 여기 뭐예요? 매입 어음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매입 어음이라고 아주 기가 닦게 들었습니다. 매입 어음. 요 매입 어음을 이쪽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여기 있었죠. 여기에서 제품을 선적해서 비엘하고 인보이스를 가지고 여기서 화환어음, 즉 환어음을 수출회사가 발행해서 매입은행에다 내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줬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출자에서 물건이 공급되면 그 공급 매도 확약서를 가지고 이쪽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매입어음을. 누가 LC 개설을 해줬어요? 수출회사에서 LC 개설을 해줬어요. 마스터 LC 개설을 누가 했죠? 수입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적인 신용장 개설 속에 이거는 수출국 회사에서 신용장을 개설한다. 그래서 이걸 내국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컬LC를 받은 업체가 이 업체가 이것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여기다 물품 공급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은행에 로컬LC 어음 매입을 요구하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그 로컬LC 환어음. 아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환어음을 하지만 여기서도 환어음.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 또 원자재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그 환어음을 매입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품 수령증하고 기타 여기 매입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LC가 뭐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내국 신용장이 발행 의뢰인에게 주는 기능은 발행 의뢰인. 요거 발행 의뢰인이죠, 이 사람이. 수출회사가 어떤 거예요? 내국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에요. 여기는 뭐였었어요? 여기는 별도로 수입사에서 개설은행이에요. 여기 한국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할 때 개설은행에다가 뭐래요? 똑같이 합니다. 뭐를 해요? 발행 의뢰인에게 이거 발행 의뢰인이죠, 그죠?
발행 의뢰인이고 여기서는 내국 신용장 발행 의뢰인은 어디예요? 이 수출하는 회사가 발행 의뢰인이에요. 자, 내국 신용장이 발행 의뢰인에게 주는 기능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한번 익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 어음의 결제 자금으로서 원자재 자금을 수혜받을 수 있어요. 뭘 수혜받을 수 있어요? 원자재 자금. 원자재 자금을 이 사람들이 써요, 안 써요? 원자재 자금 수출해서 LC가 왔는데 원자재를 사야 되는데 원자재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요 내국 신용장 개설로 인해서 원자재 자금을 수혜받은 거예요. 이 수출 회사는 원자재 자금을 이 사람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원자재가 여기 들어옵니다. 아직 돈 안 줬어요. 그죠? 돈 안 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원자재를 제공하는 사람은 어때요? 누구를 믿고 주는 거예요? 매입은행. 그 나라 자국은행의 매입은행을 믿고 수출하는 회사에다가 이걸 B라는 회사라고 얘기할게요. 이 B라는 회사에다가 물건 원자재를 공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자금을 수혜를 받아요. 여기는 지금 무엇을 우리가 보냐면 발행 의뢰인에게 주는 거. 이게 좋은 거죠. 발행 의뢰인. 발행 의뢰인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원자재 자금을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은행의 지급 보증이 가능해요. 은행의 지급 보증이 가능합니다. 지급 보증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도 여기서 지급 보증 누가 해줘요? 개설은행에서 지급 보증 해주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물건을 너희들이 선정만 하면 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원자재, 그러니까 발행 의뢰인, 다시 말하면 내국 LC, 내국 신용장 의뢰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는 거죠. 내국 신용장 자체로만.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자재의 확실한 조달 보장도 있어요. 원자재 확실한 조달. 원자재의 확실한 조달. 만약에 여기서 원자재를 확실하게 조달하지 못하면 여기서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의 확실한 조달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 말고요. 수혜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때요? 수혜자. 수혜자라는 건 뭐예요? 돈을 받는 사람. 수혜자 측면에서는 어때요? 수혜자 측면을 볼까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돼요. 이거는 대외무역법상이에요. 우리 국내에 대외무역법상에 이 사람들은 수출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인정이 안 되면 이 회사는 원자재를 공급을 했지만 이것을 국내에다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수출의 기회를 했다라고 해서 대무역법상에 수출로 인정을 한다. 수출 인정이라는 건 수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보면 이런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또는 R&D 연구개발 등의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가점을 부여합니다. 무역에 대한,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실적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그 회사를 평가할 때 조금은 유리하게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어때요?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요거 날 때 부가세를 영세율로 해줘요. 영세율.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거래되는 세금 계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품의 10%를 우리가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자재를 납품할 때는 부가세 100원이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되 100원이면 원래 부가세 10%가 붙어서 110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 부가세 즉 영세율로 적용을 해서 100원이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되 100원으로 그대로 발행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행의 지급 보증으로 물품 공급 대금의 회수 보장이 되죠. 이 사람들. 아까 여기는 원자재 확실한 조달이 되는 대신에 여기는 어때요? 수혜자인 여기는 누가 지급 보증을 해줘요? 지급 보증이 어때요? 확실하다. 왜요? 누가 지급 보증을 해줘요? 여기요. 수출국. 왜? 누가 LC를 열었으니까. 수출회사에서 LC를 열어줬거든요. 무슨 LC요? 내국 신용장을 열어줬어요. 뭘 가지고요? 이 마스터 LC가 없으면 아무나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마스터 LC, 즉 LC를 수입국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용장 그 확인서, 그거를 마스터 LC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수혜자는 이제 지급 보증이 확실하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내국 신용장이 없다면 수출회사에서 우리 원자재 주면 수출해서 돈 받아서 그 다음에 너 줄게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죠? 원래 제품을 하려면 아니면 현금을 주고 사든지. 그러나 국내에서는 서로 거래를 할 때 현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서로의 매매의 그 테두리 안에서는 어음도 주기도 하고요. 또는 구두로서도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구두보다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바로 납품이 되면 여기서 지급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지급 보증이 확실하다. 원자재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 수혜자는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무역금융 융자대상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예를 들면 무역금융 수혜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무역금융에 대한 수혜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도 수출회사에 입사할 경우도 있고 또 수출회사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국내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마스터 LC를 가지고 우리가 로컬 LC를 열었을 때는 이러한 그 수혜자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드밴티지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점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역금융 융자 대상의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무역금융 융자 대상이에요. 무역금융의 융자 대상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무역금융을 할 때, 왜냐하면 수출을 하는 회사들은 우리 국내에서도 그 금융 지원 혜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역금융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요거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었는데 뭐 한 분이 이제 우리 학생 한 분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거를 뭐 그렇다면 내수용 물품도 내국 신용장에서 거래할 수가 있는가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다면 좋은 질문이고 또 우리가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물어본 말이요. 무슨 말을 물어봤냐면 내수용 물품도 내국 신용장에 의해 거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수용 물품. 내수용 물품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내국 신용장은 뭐예요? 내국 신용장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은 수출용에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수출도 안 하는데 저쪽에다 뭐 수출을 해야 되겠다. 원자재 좀 줘라. 내가 로컬 LC 줄게.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질문한 내수용 물품도 내국 신용장에 의해 거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안 됩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은 뭐예요? 무조건 수출용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내수용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유통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수출용 원부자재 및 수출용 완제품에 한정이 되죠. 되지만 유통업체로부터 수입 원부자재를 수입 상태로 구매해서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부자재도 수출용 완제품으로 한정되지만 유통업체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 원자재 하는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구매를 해왔어요.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그 원자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도 원부자재를 수입 상태로 구매해서 이것을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통업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유통업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도매업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조달청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유통업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도매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조달청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내국 신용장 제도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내국 신용장 제도의 당사자는 자, 한번 적어 볼까요? 첫 번째, 발행 의뢰인이에요. 발행 의뢰인이 누구예요? 자, 당사자들을 한번 따져 볼게요. 발행 의뢰인은 누구예요? 누가 발행 의뢰인이에요? 여기에 수출 회사, 마스터 LC를 갖고 있는 수출 회사예요. 그죠? 수출 회사하고 그 다음에 수혜자는 누굴까요? 수혜자는 여기에요. 왜요? 돈을 받는 곳이니까. 이게 수혜자는 어디예요? 수혜자. 이건 당사자가 지금 이름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사. 원자재 공급사. 요거 다음 2강 때는 제가 이거 새로운 걸로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에 발행은행. 발행은행은 어디예요? 발행은행은 여기죠. 그죠? 발행은행은 여기예요. 그렇지만 꼭 LC를 받은 내도 통지를 받은 그 은행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외국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에다가 마스터 LC를 통해서 로컬 LC를 끊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매입은행. 매입은행은 어디예요? 이거 가서 여기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매입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도가 들어가고 여기서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되고 이쪽에서 매입은행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끊어주는 원자재에다가 LC를 이제 끊어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자, 내국 신용장을 받고 물품을 공급했을 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내국 신용장 수혜자, 그 자격은 원칙적으로 당해에 내국 신용장상의 거래 대상 물품, 즉 임가공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원자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임가공도 포함을 하고 생산하는
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또 예외적으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수혜자가 거래 대상 물품이 수입 원자재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거, 이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의 다른 업체, 다른 C라는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유통업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유통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좀 전에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발행은행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발행은행.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 누구죠? 수출회사. 이 수출회사가 주거래 외국한 은행이나 부거래 외국한 은행을 해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정당하게 물품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발행 의뢰인을 대신해서, 요 발행 의뢰인이죠. 발행 의뢰인을 대신해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을 발행 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입은행은 수혜자의 거래 외한 거예요. 수혜자 여기죠. 수혜자의 거래 외국한 은행으로서 수혜자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물품 공급을 완료한 후에,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매입은행을 아까 제가 간략하게 그냥 이쪽 저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립을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 수혜자의 거래 외환 은행이죠. 여기다가 이것을 여기다가 적을게요. 표시 잘 나오게. 외국환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자재 거래 회사의 거래 외환 은행으로서 수혜자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을 받았잖아요. 그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물품 공급을 완료한 후에, 여기다 물품을 공급을 완료한 후에 수출회사에서 비해를 가지고 물품 공급이 완료한 후에 수출국 매입은행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청구하듯이 원자재 수혜자의 거래 외국한 은행으로서 수혜자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물품 공급을 완료한 후에 정당하게 발행한 어음의 매입. 여기서도 매입을 하겠죠. 뭘 해요? 매입 어음. 여기가 이제 채권자가 되죠. 그죠?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무역에서의 채권자 화환어음은 채권자가 발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정당하게 발행한 어음의 매입을 의뢰할 때 이에 응하는 은행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입어음을 가지고 저 돈 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가 끝나고요? 정당한 납품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응하는 은행을 말하면, 이러한 내국 신용장 매입은행은요, 요 내국 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은 수출 신용장과는 달리 필수적인 관계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매입은행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어떤 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응하는 은행을 말하긴 하는데, 이러한 내국 신용장 매입은행은 요 매입은행이에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매입은행은 수출회사의 매입은행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매입은행이라고 얘기한다면, 매입은행은 수출신용장과는 달리 필수적인 관계 당사자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필수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돈을 주거나 그런 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국 신용장하고 외환은행이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하고 수출 신용장, 요거 내국 신용장이고 수출 신용장은 마스터 일치를 받은 이런 수출 신용장을 얘기하는데, 요것을 보시면 내국 신용장은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국 신용장하고 수출 신용장.
원신용장, 원신용장이다. 그래서 마스터 LC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뭘까요? 뭐 차이점은 뭐 뻔히 나오죠. 국내에서 그냥 수출업자고 하는 그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 내국 신용장은 외국한 은행이 발행 의뢰인이 그 발행 의뢰인이 어디에 수출회사죠, 그죠? 외국한 다시 할게 내국 신용장은 외국한 은행이 발행 의뢰인인 수출상을 대신해서 수출상에게 물품이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수혜자에게 물품 대금 지급에 대해서 책임을 진 지급보증 확약서로 국내에서 업체 간에 이것을 개런티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너무 말로서 어렵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출상이 마스터 LC가 없어서 로컬 LC 발급이 불가능해서 구매 확인서 대체해서 물품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꼭 내국 신용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국 신용장이 없을 때 신용장 개설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구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매 확인서를 가지고도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구매 확인서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구매 확인서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구매 확인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요 칠판 정리를 하고, 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국 신용장이 이제 조금 복잡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 내국 신용장은 실질적으로 실무에 정말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도, 또는 그러한 류의 회사에 또는 내가 직접적인 수출 회사의 대표로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국 신용장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그런 우리 실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수출국과 수입국이 신용장 개설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용장 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국 신용장은 그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원부자재에 대한 것들, 그런 국한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국 신용장을 그 흐름도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신용장, 이제 다시 우리가 내국 신용장에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들에 대한 영어 단어 몇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용장 거래 당사자를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이 영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는 우선 셀러가 있죠. 두 개를,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거래의 당사자. 자, 우선 수입국이 있었죠, 그죠? 수입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출국 있죠. 수입국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입국에서 보면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첫 번째로 영어로 얘기한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셀러예요. 셀러는 뭐예요? 파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못됐어요. 수입국은 셀러가 아니죠. 파는 사람이 수입국은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어라고 얘기하죠. 바이어. 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출국은 셀러입니다.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죠?
물건을 파는 것은 우리가 셀러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구매자, 구매자죠, 그죠? 여기는 판매자. 자, 요런 것이 어디라고, 왜냐하면 셀러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 바이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때 임포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 그래요?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래갖고, 항구에서 내보낸다 그래갖고 익스포트예요. 여기는 수입자. 그러니까 수입에 관련된 수입국이 아니라 수입 관련된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또 이런 말로 나올 수도 있고, 수출국을 꼭 바이어나 셀러라고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입 관련 단어예요. 그 다음에 수출 관련 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쉬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입은 컨사인이에요. 이 컨사인이 해갖고 요거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수화인이라는 얘기죠. 수화인. 그 다음에 수출구에서는 뭐라고 써요? 쉬퍼라고 씁니다. 익스포터는 여기 수출자. 익스포터, 임포터라고 했죠. ER을 붙였습니다. 수출자, 수입자. 근데 쉬퍼는 뭐예요? 쉬퍼. 배에다 실는 사람, 송화인 또는 화주예요. 송화인. 송화인은 뭐예요? 송자는 보낼 송자를 써요. 이렇게 한문으로 굳이 쓴다면 이게 송자입니다. 보낼 송자. 요거는 수화인은요, 받을 숫자예요. 화물을 받는 쪽은 어디예요? 수입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컨사인이라고 그러는 이제 LC 서류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컨사인이가 나오면 수화인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 거예요? 수입 국가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수화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쉬퍼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배에다 이렇게 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배에다 실어주는 거. 그래서 이 배에서 실어주면 뭘 준다 그래요? BL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게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BL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에다 실어주는 것을 쉬퍼라고 얘기한다. 쉬퍼라고 얘기하는데, 이 쉬퍼는 뭐예요? 보낸다는 얘기예요. 송화인. 물건을 보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그 수혜자와 수령인. 다시 말하면 이거 수령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 돈을 수혜자. 아까 수혜자가 뭐였었어요? 물건 원자재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수혜자였었어요. 여기도 수출 관련이기 때문에 익스포터가 수혜자예요. 수혜자는 뭐예요? 수혜자. 수혜자, 그 서류에 나오는 거는 베네피시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베네피시얼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혜자라고 얘기해요. 수혜자, 수령인, 수혜자 또는 수령인. 이거 바꿨는데, 수혜자 또는 수령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베네피셔리에 반대되는 거는 어플리칸트라고 얘기해요. 개설은행.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플리칸트.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플리칸트?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 누가 열어? 수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용장
개설 의뢰인.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 다른 단어도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서 수익국을 우리가 드로위라고 그래요. 지급인. 뭘 지급해요?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드로위. 지급이네요. 바꿨는데 왜 그러나? 자, 그 다음에 지급인은 뭘 지급하는 거예요? 어음이 들어오면, 환어음이 들어오면 그 환어음의 지시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요거는 지급인이 결과적으로 수입하는 회사. 신용장 다시 말하면 이 드로위는 신용장 개설 은행이에요. 지급 확약이니까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데가 이 지급인은 어디예요? 신용장 개설 은행이에요. 신용장 개설 은행을 우리가 드로위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반대되는 말이 있겠죠, 그죠? 드로워. DR DR AW 아니 WER입니다. 드로워. 이 드로워는 드로위에 반대되는 입장은 지급에 대한 것들입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별도의 잠깐만요. 그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수혜하는 거죠. 지급을 받는 사람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드로위하고 드로워 요거는 수출 관련 단어와 수입 관련 단어인데 요거와 요거는 이제 상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시고요. 시간 관계상 1강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